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들 오셨나요? 네. 여러분, 평균이 71.5가 나왔어요. 평균이 잘 나왔고, 어제 갔다 나오고는 평균이 64점이었어요. 평균이 64점이면 그렇게 못 본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훨씬 잘 봤네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수업 참여도,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이걸 나타내는 건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눈빛에 나타나요. 눈빛. 수업을 해보면 열심히 집중하고 수업 끝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은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눈빛이 빛나질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이제 화학동에 와서 수업하면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해요. 근데 어제 나갔던 학원은 어딘지 밝힐 수 없지만 반짝반짝하는 눈빛이 많지 않았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업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점수가 잘 나와서, 그게 이게 제가 느낀 게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이게 느낌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1번을 보기 전에 지문이 길지요. 자, 근데 사례 요걸 꼭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이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고요. 요새는 이제 갑을병으로 많이 내니까 갑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매도인. 근데 집을 여기다 그려놨네. 집이 아니고 사무실 공간입니다. 이렇게. 요 사람이 이제 집을 팔아먹습니다. 병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병은 매수인이겠죠. 그것을 부동산 사장님인 갑이 중간에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래를 예를 들어서 뭐 10억에 거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거래가 신고는 누가 해야 되죠? 을병입니까? 갑입니까? 갑을병 같이 합니까? 갑만 하는 겁니다. 네. 또 신고할 때는 갑의 사무실은 여기가 강서구에 있고요. 요 물건은 양천구에 있다. 그렇게 해봐요.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준 거예요. 뭐 실거래가 신고를 갑이 해야 되는데 할 적에는 강서구청에 가서 합니까? 양천구청에 가서 합니까? 양천구청에 가서 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되겠다. 여기를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요 신고관청에다 30일 내에 신고를 하신다. 만약에 3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럼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양천구청장이 물립니다. 이렇게 되지. 그럼 신고할 때 요 신고서 적어내죠. 그 신고서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예요.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란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 신고사항을 다 메꿔서 제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10억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액 자체가 6억 이상이죠. 그러면 서류를 하나 더 냅니다. 그 서류가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 요것을 서류를 한 장 더 냅니다. 이렇게. 요 서류는 매수인이 내는 거죠. 근데 매수인이 낼 때 매수인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양천구에 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토스를 해서 여기서 이거 낼 때 같이 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직접 낼 때는 조문상 별도로 제출한다고 그래요. 이때는 며칠 내에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요 병이 30일 내에 별도 제출 이렇게 되고요. 우리 토스에서 이렇게 제출할 때는 요게 30일 내 신고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25일 이내 토스 제공한다고요. 여기 25일과 30일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시험제는 별도 제출 얘기 나오면 30일, 제공 얘기 나오면 25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더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병이 매수인인데 법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법인이라고 한다면 지역이라든지 금액을 묻지 않고 법인은 기본적으로 내는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는 법인은 무조건 들어가고, 그러니까 법인 주택입니다. 여기 주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상가 이런 건 아니고. 법인은 이거에다가 하나 추가되는 게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예요. 법인일 때는 이게 하나 더 추가돼요. 이렇게.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줄여서 이걸 갖다가 조문에서는 법인 신고서라고 하기도 해요. 법인일 때는 요게 추가되는데 요것까지 같이 내죠. 그러면 요것을 법인은 직접, 그러니까 별도 제출할 때는 30일 내, 토스에서 할 때는 25일 내 요 두 가지 서류를 제공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1번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 중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자가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법인 또는 매수인, 그죠? 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매수인은 이제 개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할 때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칠판에서는 개공이겠죠. 그 사람한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되겠죠. 제공이란 말 나왔죠. 그러면 며칠 내 제공? 25일 내 제공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에 당사자가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해제 등 신고예요. 누가 해야 돼요? 당사자가 해야지.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 등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만 동그라미 4번을 먼저 가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해줄 수 있다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공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도 있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4번도 틀렸죠. 2번은 맞고 4번 틀리고. 3번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전자계약을 의미해요. 그랬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요. 따라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가 틀렸죠. 다시 제출할 필요 없고요.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전자서명을 딱 하는 순간에 이제 신고가 이루어져 가지고 신고필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이렇게 돼 있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그죠?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당사자가 또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면 당사자는 이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맞죠? 근데 제출까지 공동으로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해서 공동으로가 빠져야 돼요. 기출지문이죠. 자, 2번 갑니다.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의 정답은 5번.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인데 틀린 것은 했고 1번은 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될 지역은 딱 정해졌죠. 그래서 거기 지금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되게 어려워서 그런 것까지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암기한 건 있죠. 특특시, 광경군, 자치구 이렇게 하는 건데요. 특별자치도, 제주도 얘기합니다.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땡땡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순천시 뭐 다 들어갑니다. 땡땡시. 그 다음에 군지역에서는 두 군데만
광역시 내 군지역, 경기도 가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구는 요 강서구 같은 거 얘기합니다. 강서구 여기. 그러니까 모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자, 2번 질문. 주택임대차 신고할 적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에 따른 6조의 3에 따른 계약의 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자, 주택임대차 신고사항 해서 여기 보면 자, 인물을 보니까 1등이구만. 이렇게. 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물자는 뭐냐면 임대차 목적물의 종류라든지 오피스텔이냐 빌라냐 아파트냐 이런 거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자는 뭔지 아시겠죠? 보증금하고 월세, 월차임.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갱자는 뭐예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요게 지금 나온 거죠. 요 1등 할 때 1이 뭐냐면 요게 계약일. 그 다음에 계약기간 이런 것들이 주택임대차 신고사항 이렇게 되고 여기는 가만히 보면 뭐요? 조건기한 같은 거 조건기한 이런 거 없죠? 그 다음에 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중이 좋아합니다. 이게 없다고. 중이 좋아합니다는 어디에 나온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게 중이 좋아합니다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계약서를 써준 중개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안 들어가고 우리 저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혁공인중개사는 신고무가 없어요. 그게 아주 핵심이죠, 핵심.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3번 보시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될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하거나죠. 그 다음에 월차임이 6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63빌딩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요거 63빌딩은 이렇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는 30만 원 초과. 근데 이게 뭐예요? 또는이에요. 또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혹시 3번 지문 같은 경우도 6천만 원을 초과하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를 말한다. 하고 그래 버리면 안 돼요.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63빌딩 요거 딱 금거졌어요. 이게 또는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신고를 완료했을 때는 임대차보호법 3조 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까? 요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갖다가 한 걸로 쳐주죠. 임대차 신고를 했다 그랬을 때는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죠 또. 그래서 전입신고 먼저 확정일자 나중에 받는데 중간에 임대차 신고가 끼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4번은 맞고 5번이 틀렸죠. 5번은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겠다. 전입신고 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또 해야 된다. 틀린 말 할 필요 없죠. 3번은 갑니다. 이게 외국인 특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정답은 일단 5번이고 1번에서는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나오잖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가대상 땅입니다. 허가대상 땅 4군데 있었잖아요. 그 중에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들어간다. 이때는 누구의 허가를 받습니까요? 국장의 허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줄여서 신고관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거 맞고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같은 말. 시장군수구청장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라고 출제가 이미 됐고 지금 나온 것처럼 국장의 허가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미 틀리게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했을 때 취득신고를 계약이니까 60일 내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신고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신고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뭐예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이유는 벌금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벌금과 과태료 다르죠? 과태료. 자, 3번은요.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한 거예요. 국적만 바뀌어도 신고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국적이 변경됐을 때는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국적이 바뀐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죠. 이것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된다가 아니죠.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팔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땅을 증여받은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신고해야 되겠다. 증여도 계약에 들어갑니다요. 이때는 6개월이 아니고 60일.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60일. 근데 언제부터 60일입니까? 계약서 쓴 날부터, 계약 체결일부터. 그 앞에 맞네요. 6개월이 아니고 60일로 고쳐야 되겠다. 거죠. 5번. 외국인 등이 경매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신고서와 함께 경락 결정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여기 계약 외 원인에 들어가고, 계약 외 원인이다 그랬을 때는 6개월 내 취득 신고하도록 돼 있고, 역시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계약 외 원인이다 그랬을 때는 증빙서면을 내도록 돼 있어요. 경매다 그랬을 때는 경락 결정서. 뭐 상속이다 그러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식으로 내도록 돼 있으니까 추가 서류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5번 지원은 여기서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것들은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들어본 것들은, 그러니까 그 시험지에서 처음 들어본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답하고 거리가 멀어요, 일단.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데서 많이 본 것 중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시선은 여기가 가죠. 왜냐면 좀 못 보던 게 돼서. 그렇지만 이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십니다. 토지거래가 조도입니다. 이용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몽땅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기억문 보면 시도의사는 매년 1회 이상 토지거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요? 실태 조사를 시도의사가 하겠습니까? 사실 시도의사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실태조사 누가 해야 되겠어요? 국장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국장 바빠요. 이거 할 일 없어요. 가장 일선 행정관청이 바로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는 이걸 허가관청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실태조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면 법령 규정에 의해서 개발 이용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에 대해서 현상보존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현상보존 그럼 몇 년이게요? 5년. 그러니까 이게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짜리 같은 경우는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를 매입한 경우, 자기 살 집,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경우,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짓겠다고 하면서 땅을 매입한 경우, 그 땅은 복지시설로 2년 써야 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농사 짓겠다고 하는 경우, 축산업 하겠다고 하는 경우, 임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용 의무 기간은 또 2년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토라고 해가지고 수용당한 사람이 대신 주변의 땅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대토로 취득하면 2년 동안은 그 목적대로 써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4년짜리는 이제 사업 시행이에요. 사업 시행인데 좀 기간이 긴데, 사업 시행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빌라 단지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써야 된다. 4년 이렇게. 5년짜리는 지금 나온 거 현상 보존. 현상 보존 목적으로 이제 땅을 매입한 거다. 최소한 몇 년요? 5년. 이건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일 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요 2년짜리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같은 경우는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복지시설,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편익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있죠? 이럴 때는 이용 의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2년짜리입니다. 자, 5번입니다. 갑은 A도 B군에서 지목이 전인 토지의 60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계획관리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자, 그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인데 지금 지역이 용도지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입니까? 비도시입니까? 비도시죠. 비도시지역에 들어가는 게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에 들어가면 여기는 용도지역 가지고 기준면적을 정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지목 가지고 정하죠. 지목이 지금 뭐예요? 전이면 농지에 들어갑니다. 500초가가 되어야 돼요. 초가. 근데 600이니까 500 넘어갔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임야 같은 경우가 이제 1000초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타 나머지 지목일 때는 뭐예요? 250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계획관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은 요렇게.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게 필요하다. 자, 1번. 갑이 을과의 위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을 때는 A 도지사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토지거래허가 어디서 받아요?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죠? 이거 B군 군수라고 하셔야 돼. B군 군수. 도지사한테 받는 거 아니고. 2번. 매수인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겠다. 아주 유명한 건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 그때는 농취증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렇게. 3번. 매수인이 농업경영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고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를 B군 군수에게 신고한 자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농사 짓겠다고 했으니까 아까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농사를 안 짓고 있어. 이제 그런 사람은 이용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이행명령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신고나 고발해서 일러 바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 걸려 있으니까. 그 2편의 포상금은 뭐예요? 2편 포상금. 거허모. 할 때 요거 목자요. 목적대로 안 써먹고 있는 경우 이때 포상금 얼마 줘요? 50. 허가 안 받은 경우도 50만 원. 거짓 신고한 경우는요? 그렇죠. 부가과태료의 20% 이렇게 되죠. 50만 원 준다는 거죠. B군 군수에게 신고했을 때 을에 대한 이행명령이 있으면, 그렇죠. 허가받은 대로 목적대로 쓰고 있지 않다 하면 50만 원 주는데 언제 주느냐? 이행명령만 내려줘도 준다. 이행강제금 전이어도.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갑과 을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은 B군 군수는 선매협의 대상인 토지인 경우에는 허가 신청이 있은 때부터 15일 내 선매자를 정해야 되겠다. 선매자는 언제까지 정해요? 1개월 내 선매자 지정. 요거죠. 그 다음에 5번은 갑과 을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돼서 B군 군수가 불허가 처분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1개월 내 B군 군수한테 감정가대로 매수하게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때는 1개월 내 하는 거 맞는데 그때 강제적으로 사줘야 돼요. 어떤 금액 기준에서? 공시가 기준이죠. 감정가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X.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공부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됐고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40일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니 제 권한으로 40일 동안 드릴 테니까. 네, 네. 시험 막바지 가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미리 드릴게요. 일주일을.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그죠? 나중에 시험 끝나고 잠을 많이 주무시고. 이제 지금 저희 일정들 중에 보면 이제 시험 한 달 정도 남겨놓으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강의는 있는데 이제 막 자료 만드는 거 그런 건 거의 다 끝났거든요. 만들어도 뭐 별거 없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몇 시간 잔 줄 아십니까? 12시간 잤습니다. 12시간. 죄송합니다. 혼자만 많이 자서. 근데 어제, 부었어요? 어제
저녁을 먹은 게 한 8시, 7시 몇 분에 저녁 먹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둘째님하고 같이 저녁 먹었어요. 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언제 잠잔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누워 있었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아침 7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된 거 아니에요? 중간에 들어와서 저희 안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기억은 안 나요. 하여간 뭐 세금 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전날 그 마지막 특강 자료 만들고 하는데 그 전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한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네,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오는데 딱 풀어지니까 그냥 12시간 기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24시간 주무세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는 이제 다 이제 좀 긴장하고 막 시간 쪼개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고 끝나면 또 뭐 별거 아니고 그래요. 다 쉴 시간 있고 그래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라고. 자, 6번 가시면 농지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과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요 세 가지 땅 비교해 보세요. 대지, 대요 대, 농지, 그 다음에 임야. 비싸고, 상대적으로 비싸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농지는 농작물을 키우는 땅이에요. 그러면 대지에다 농작물을 키우면 농지가 되느냐? 어떻게 해요? 여기는 3년 이상 키워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농지로 바뀐다. 농지로 바뀌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3년 이상 키워야 농지로 바뀐다는 거니까 3년 시간 줄 테니까 3년 이내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뽑아버려라 이 뜻이에요. 3년 넘기지 말고 뽑아. 그분 농지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임야에다가 농작물을 키워요. 그러면 그 농작물 키우는 이 임야는 농지가 됩니까? 3년 이상 키우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3년 이상 키우면 농지 될 것 같으면 다 임야 사요. 농지 만들어요. 3년 이상 키워서. 그래서 이건 3년 이상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되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셔야 돼. 산지 전용 허가 받아야지만 이렇게 될 수 있고 3년 이상 키웠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 두 개가 입장이 틀려요. 이건 싸지는 거니까 야 3년 이상 키웠어? 그럼 농지로 바뀌는 거야. 조심해 이거고. 얘는 뭐예요? 야 3년 이상 키웠다고? 아니 택도 없어. 나한테 허락 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지 전용 허가. 국가의 허락을 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니은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세대원 구성원별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맞죠? 근데 이때는 세대별 면적이죠. 세대별 면적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세대별 합산 면적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그 앞쪽을 틀리게 냅니다. 거의 대부분이. 세대원별 그래도 틀립니다. 세대원 구성원별 이렇게도 틀립니다. 세대원별 그래도 틀리고 세대원 구성원별 그래도 틀리고 세대별 그러면 맞습니다. 세대별 합친 거 맞습니다. 이거. 그 앞쪽 가지고 틀리게 되니까. 자, 디귿번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업인에 들어가죠. 다만 축산업은 120일 이상 그 정도 봐주시고. 리을번 상속으로 농지를 갖다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는 자는 총 일반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일반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어떻게 돼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 농사 안 짓는 사람일 때 10,000제곱미터로 제한을 받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고. 상속만 이렇게 되는데. 자, 답은 1번이고요. 7번 장사 등에 관한 법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으셔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신고예요? 허가예요? 신고. 문중 자연장지는 신고. 문중 묘지는요? 허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번까지 해봐요. 가족묘를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허가를 받으시라 그랬어요. 허가를 받으시라 맞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종중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장지가 있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곳은 이 가운데 두 개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여기 보면, 가족이나 종중, 묘는요, 묘지는 사전 허가입니다. 위에는 허가요. 근데 종중 아니면 가족 자연장지는요, 사전 신고입니다. 신고. 두 개가 차이 나죠? 그래서 여기를 출제했던 거예요. 기출문제도. 예, 그래서 두 개를 아시면 되고, 처음하고 끝은 개인묘, 개인 자연장지 전부 다 사후 신고입니다. 후 신고, 후. 여기 또 사후 신고. 자, 개인묘, 법인묘, 법인 자연장지는 전부 다 뭐예요? 사전 허가.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은 같아요. 같으니까 이거 뭐 별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튀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튀는 거. 그죠? 평범해갖고는 주목을 못 받습니다. 좀 튀어야 돼. 머리도 그냥 다 밀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튀잖아요? 그럼 진짜 아주 눈이 튀려면 다 밀려가지고도 약해. 반은 밀고 반은 남겨둬야 돼, 이렇게.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쩔 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막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어떤 경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좀 충격받았던 게, 구두를 신는데 맨발로 신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쟤는 어떻게 배웠길래 저렇게 신나 그랬는데, 또 그거에 또 뭐예요? 하여간 뭐 다르면 또 사람들이 주목하잖아. 여기 다른 데도 주목 안 하면 안 되지. 주목하시라. 그래서 기출됐던 거예요, 이게. 1번, 2번 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내에서 설치하는 분묘 한 기당 묘지 면적은 17반.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설치된 분묘에 설치기한은 몇 년? 30년이다. 이렇게 하시고, 다만 연장 신청하면 또 뭐예요? 연장 기간도 30년. 30년 두 개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틀린 이유가, 설치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해? 1개월 내 철거하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철거하시오. 1년 이내 철거. 1년입니다. 1년. 1년 안에 철거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실까요? 8번 문제에도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보면 중개 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실제 채무액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그랬는데 채권 뭐예요? 최고액이지. 자, 2번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은 그랬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 사안이고 뭐예요? 시군조례. 시군조례. 3번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서 적어주고, 여기까지 맞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끝이 틀렸죠? 앞쪽에 세금은 중개 완성되기 전 세금 내용을 적어준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랬느냐? 세금은 취득 관련 조서는 설명해 줄 사항에 들어가죠? 확인 설명 언제 하죠?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고, 확인 설명한 내용을 증거로 확인 설명서에 적어준 거죠? 그러니까 적어주는 내용도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거지. 그래서 완성되기 전이라고 하시고, 대신 확인 설명서는 언제 적어요? 적기는 완성된 때 계약서랑 확인 설명서 같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적기는 완성된 때 적지만 그 적어주는 내용은 완성되기 전에 얘기한 걸 적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도로 및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그렇습니까?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이것은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래요? 어때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기본 확인사항 있잖아요. 기본 확인사항은 요구할 수 없고 개공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기표와 권공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이렇게. 자, 기표랑
건공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여기가 기본 확인사항 쪽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입관비, 늘상 입에 붙어있는 거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이건 조사에서 기재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입지하고 관리에 관한 요거 두 개죠, 요거. 5번. 위반 건축물은 뭘로 확인해요? 자,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 등기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이 까다로운 것 같지만 이제 우리 암기한 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암기한 것을 칠판에 그리지 않고 써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테스트 해봅니다. 1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 등 환경 조건의 사항은 여기까지 있다가 하고요. 환경 조건 어때요? 주거용만 있죠?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주거용이니까 X. 어떻게 돼요? 기재하지 않는다. 동그라미네요. 자, 2번.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에는 확인 설명서입니다. 근데 취득 관련 조세를 물어보고 있죠. 취득 관련 조세는 어떤 거죠? 모든 확인 설명서에 적어주는 공통 기재사항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이렇게. 거기에 취득 관련 조세가 들어가니까 기재해 주겠죠? 네, 맞네요. 자,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서식. 두 번째 거. 주비 할 때 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어때요? 딱 보는 순간에. 입고가 떠올라야 돼요. 임금님이 환경 비옷을 입고, 입지 조건하고 공법상 규제사항은 입고 비옷을 입으니까 다 비를 막았는데 끝에 신발 부분만 못 막았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비주거용이다 그러면 비주거용인가? 비주거용일 때는 공법상 규제사항 적죠? 네, 그렇게. 4번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 이렇게 했어요. 비선호시설 물어봤네요. 그죠? 환경 비옷을 입고 비옷, 비선호시설은 어때요? 비가 오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토지니까 오다가에 걸렸죠?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4번도. 5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벽면 상태, 그 다음에 전기, 소방 등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랬죠? 어때요? 지금 이게 뭐냐면 비주거용이니까 두 번째 거 이거 얘기하는 건데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벽면 상태, 전기, 소방. 이것은 벽내관을 물어봤죠? 벽내관. 벽면 상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벽내관 그러면 내내까지도 올라오니까 비주거용까지는 적어주는 거 맞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그러면 쉬었다가 10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